자,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 김송입니다. 자, 일단 요번에 그 서울시 시험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해설 작업하는 동안에 친구들이 이제 와서 막 답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약간 여러분이 생각보다 쉬웠는데 답이 잘 안 골라지는 게 몇 개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몇 개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하게 막 보다 보니까 약간 친구들이 헷갈렸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제가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일단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조금 쉬시고 또 이제 좀 더 쉬었다가 열심히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셔야겠죠. 자, 일단 우리 요번에 시험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제가 좀 총평을 할게요. 일단 난이도는 중이었다. 근데 사실 어휘라든지 독해 지문 안에 있는 단어 선택이라든지 특히나 문법 를 봤을 때는 사실 쉬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개 문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의 독해 몇 개 빼고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번에 이제 어휘도 4문제, 그리고 뭐 생활영어 2개, 뭐 어법 4개, 그리고 독해 10문제로 구성이 됐었고요. 일단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랬었죠. 4문제 중에서 2개 정도는 어려운 부사 같은 걸 문제를 내거나 혹은 표현 같은 걸 내버려서 아예 모르면 틀리는, 그래서 완전히 모르면 틀리는 2문제를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유형 2개를 출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조금 오답이 생겼을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속어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승산이 있었다. 자, 생활영어 같은 거 보자면 일단 좀 특이했죠.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쉬웠고 또 하나는 단어를 모르면 채워넣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단어를 알아야지 뭘 넣을 수 있었던 문제 유형도 제가 지금 A책형을 가지고 제가 풀이를 할 건데 A책형 문제에서 5번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혹시나 collateral이란 단어를 모르셨을 수 있지만 나머지 1, 3, 4번을 소거해서 나머지 1, 2, 4번이었죠. 1, 2, 4번은 소거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게 여러분이 이제 잘 넘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법은 너무 쉬웠죠. 어법은 생각보다 이제까지 서울시 패턴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약간 지방직 냄새가 좀 났고요. 서울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법 이론을 모르면서도 문장 구조를 좀 꼬아놨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4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가 됐어요. 독해는 다른 유형보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빈칸을 완성하는 문제가 좀 많았다. 하지만 지문 자체의 난이도라든지 혹은 여러분한테 친숙하게 다가오는 소재 자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답률은 높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역시 마지막 이제 총평을 좀 내려보자면 서울시는 여전히 이제껏 그랬듯이 항상 역시 어휘가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어휘라는 걸 이제까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내가 혹시나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휘가 나왔어도 소거를 해서도 문제를 좀 단대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요거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법 만약에 혹시 틀리셨다면 내가 기본적인 부분을 좀 더 채워줘야겠구나 생각을 빨리 하시고 이제 채워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바로 이제 생활영어 들어갈 건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한국말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빈칸 완성형 생활영어 일단 먼저 보시면 5번 문제였죠. 아까 제가 이제 요 단어 collateral 요게 이제 여러분 담보예요. 담보물 혹은 뭐 대체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쓰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누군가 부부가 혹은 무슨 뭐 두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은행원이 상황을 봅시다 하면서 다른 자산 형태가 없으신가요? 또 물어봅니다. 뭐 주식이나 채권이요 하든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신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을 세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뭐 조사, investigation, 조사라든지 동물, 뭐 inspiration, 영감 이런 건 사실 완전히 동떨어지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11번이 이제 또 생활영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김씨,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여튼, 김씨, 제가 오늘 점심을 살까 하는데 어떠세요라고 이제 물어봐요, 의중을. 그러니까 이제 이 B에 대한 대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죠. Wish I could. 저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하지만 제가 사실 오늘 선약이 있어요. commitment가 이제 여기서는 선약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역시 정답 쉽게 4번으로 도출이 됩니다. 자, 어휘 볼게요. 총 4개였고요. 첫 번째 일단 부사였습니다. 자, inextricably란 단어가 불가분으로
이제 떨어질 수 없이, 분리될 수 없이 이런 뜻을 갖고 있었고 가장 똑같은 말이 바로 직역을 한 1번이 되겠죠. 나머지 활기 없이 뭐 헛되어 인정머리 없이 경솔하게 사실 이런 세 가지도 여러분이 맨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약간 쫄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어렵다. 왠지 기니까 단어가. 근데 차분히 보면은 animate란 단어죠. 뭔가를 활력을 불어넣는 거고. effective는 당연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형용사고 considerate 일단 사려 깊이라는 뜻이니까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부사를 만들었다면 어떤 의미가 됐을 거라라는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높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2번 봅시다. transient란 단어도 일시적인이라는 뜻으로 우리 노랭이 복화에도 있고 여러분 저랑 하프랑 무슨 뭐 실전 동영 푸시면서도 많이 봤었던 단어죠. 일시적인이란 단어로서 우리 transparent 우리 이론 과정 하면서도 투명한 뭐 이거랑 이제 약간 좀 비슷한 translucent란 단어랑 비교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반투명한 translucent, transparent 두 개 꼭 외워주세요 했었었죠.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momentary라는 게 이제 일시적인, 잠시의라는 뜻을 가지고 똑같이 쓰였고요. memorable 오른쪽에 제가 뜻 다 써드렸으니까 significant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7번 보시죠. 빈칸을 추론하는 유형의 이제 어휘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요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략을 하고 이제 그 영어 문장을 다 한국말로 옮겨버렸는데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특정 이 단어를 우리가 찾으러 가시는 거죠. 이 단어는 뭐 상냥하고 친근하고 되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하고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 막 거들먹거리며 얘기하는 사람의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것으로 가장 비슷한 뜻을 찾으러 가는 게 바로 2번이었죠. 자, officious가 바로 거들먹거리는 이란 뜻인데 사실 요걸 4개 중에서 여러분이 아마 gregarious라는 뜻은 다 아셨을 거예요. 사교적인. 그렇죠? 근데 나머지 1번, 4번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또 문제를 유추해서 답을 찾으러 가야겠다라는 감을 잊지 마시면 됩니다. 자, 8번 가시죠. 요거는 쉬웠죠. 우리 avert 우리 노랭이 복화에서 거의 데이원에 있는 내용인데 그쵸? 이 단어를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고 피하게 만들었다. 자, harness 이용하다라는 뜻이고요. muffle 소리를 죽이다. evoke 뭐 이렇게 불러일으키다, 환기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암모니아야 혹은 뭐 식초의 시큼한 냄새가 일주된 신생아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피하게 만들었다라는 문제형이었어요. 이런 8번 잠깐 보시면 저는 지금 A책형 보고 있습니다. A책형의 8번을 보시면 거기 지문의 infant 오른쪽에 grim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grimace. 이 단어가 얼굴을 찡그리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make란 동사 때문에 오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목적격 보호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우리 어법 가시죠. 어법은 쉬웠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지나가 갈게요. 일단 보시면 아이디어가 주어고요. 사실은 동사가 여기 있어야 돼요. explains가 됐었어야 했죠. 나머지는 어떤 구조냐? 우리가 항상 the fact라든지 the idea라든지 the notion, the concept, 뭐 possibility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은 대니아의 동격을 붙여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생각인지 뭐 어떤 사실인지 동격이 필요해요. 그 동격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대안의 구조를 조금 보자면 allocate라는 것은 무엇을 지정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assess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자리며 동명사는 동사 성질이 남아있는 준동사이므로 allocate에 해당하는 목적어 assess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assess는 또 to라는 전치사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또 묶어볼게요. 요렇게 해주시고 대절 안에 justice가 주어 has something to do with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goods라는 어떤 명사를 뒤에서 대니아의 불완전 구조가 또 수식을 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죠. 간단한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진짜 the idea가 주어라면 본동사를 항상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본동사가 어디 있을까? 그거만 좀 고민을 하셨어도 조금 뒷부분을 가셔서 아마 집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결국에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지정에 있어서 어떤 접근 권한을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정의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universities가 바로 대학들이죠. 대학들이 적절하게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선의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은 왜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는 의미로 explain이란 타동사 뒤에 명사절이 목적으로 취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 부사 y 뒤에는 항상 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되죠. Selling admission is unjust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문장 역시 완전하게 잘 썼고 본동사를 물었으며 주어는 아이디어가 왔기 때문에 단수로 갑니다. 자, 4번 가시죠. Strange as it may seem. 여러분 이거는 as라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지금 얘가 양보의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보의 접속사 도치, 양보 접속사 도치 구분이죠. 양보 접속사는 일단 주어 동사 있고요. 그리고 이 이형식 동사인지 이형식이 아닌 동사인지를 가늠하셔서 이형식 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가 앞으로 튕겨 나간 형태의 도치입니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as 일단 뭐 묻진 않았지만요. 이 as라는 접속사는 일단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양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일종의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치라는 건 항상 강조하려면 문장 맨 앞에 보내야 하죠. 근데 접속사는 원래 앞에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강조가 됐는지. 그래서 오히려 문장 맨 앞이 아닌 곳에 위치해서 as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as가 양보의 접속사로 쓰였을 때의 문장 구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도치 중에 하나죠. 그때 이형식 동사면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주어 동사 어순 잘 썼네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부사절로 양보 접속사가 왔고요. 이제 주절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하라, 우리 관사 문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가 거대한 어떤 땅덩, 어떤 거대한 고유명사긴 하지만 어떤 지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뭐 사막이라든지 몇 개를 좀 써볼까요? 거대한 사막. 거대한 사막이라든지 바다. 보통 우리가 사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덜을 붙이는 않거든요. 근데 태평양이라든지 the Pacific 혹은 the Atlantic 뭐 대서양 같은 거 아니면 또 인도양 the Indian Ocean 이런 식으로 큰 대양 같은 경우에는 덜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덜하는 관사라는 의미 자체가 물론 고유명사와 반드시 쓰일 이유는 없지만 거대한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내포한 지형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는 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덜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the Sahara 뒤에 동사 이제 워드 잘 수는 맞춰졌죠. 그래서 넘어가실 수 있고요. 주어 동사 일단 표시해 주시고 unexpensive grassland라고 명사 보호를 일단 표시해 주시되 동사가 왔기 때문에 얘는 동사는 아니에요. 일단은 support라는 게 항상 무엇을 지지하다, 지원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인데 얘가 동사 형태가 됐었다면 뒤에 목적어 형태니까 괜찮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미 동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 형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있는 어떤 grassland라는 어떤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which supported라고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이 supported라는 것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요거를 목적어를 그대로 갖고 있는 능동적 의미다라는 의미를 넣어서 현재 분사를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뭐로 바꾸는 supporting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 다시 얘기할게요. 저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supporting으로 바꿀 것 같은데 이제 which라는 걸 이용해서 grassland which supported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얘는 수식절 동사가 돼버린 거니까. So which supported the kind라고 들어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supported를 현재 분사로 바꿔서 supporting으로 쓰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수정을 했고요. animal life라는 이 명사를 수식을 해서 뒤에서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목적어가 빠진 수동적 의미를 갖는 과거분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끔 만드는 방법의 과거분사. 그래서 나머지는 이상이었고요. 3번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뒤로 가시죠. 9번.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이것도 우리 항상 서울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속사, 뭐 이때 강조 구문, 혹은 뭐 완전 불완전 여부, 그리고 준동사 선택, 그리고 수거, 그리고 이렇게 분사 선택하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좀 전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던 것처럼 이렇게 supporting, associated 전부 다 분사죠. 지금 보고 계시는 9번 역시 분사입니다.
그럼 이 네이밍이 왜 틀린 거예요? 선생님 이거 목적어 왔으니까 능동적 의미 ing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네이밍이라는 것이 맞으려면 제이콥을 부르는 남자예요. 근데 제이콥을 부르는 남자가 아니고 제이콥이라고 불리우는 남자라고 들어갔었어야죠. 그래서 이 남자가 세웠다 가게 하나를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임이라는 걸 아예 애초부터 뭐로 써서 오형식 동사로 써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나열할 수 있으며 목적어가 빠지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제이콥만 남은 의미이므로 수동적 의미의 결과를 갖게 돼서 네임드라는 형태로 과거 분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요거 조금만 볼게요. 일단 나데이 법비 구조 또 나왔네요. 자, 맨 첫 번째 서쪽 유럽 지방에서 맨 처음에 이제 커피를 내리는 가게가 생겼어요. 근데 이 가게가 오픈을 했다. 어디에? 상업 중심지, 상업 무역 중심지가 아니고 University City Oxford, 옥스포드라는 대학 안에 이제 커피를 내리는 그 가게가 생긴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나데이 법비 구조고요. 일단 앞에 있는 문장 안에서 이 앞에 있는 University of City 여기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수식을 해주시고요. 1650년도에 이제 제이콥이라는 이름의 라바니즈인 이 남자가 처음으로 가게를 세웠다 이렇게 들어갔어야겠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서 이니치 이하의 완벽한 구조를 이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구조는 완벽하다는 걸 보셔야 되고 셋업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와 있기 때문에 잘 문장을 배열했죠. 이상이 없습니다. 자, 10번 가시죠.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뭐 심화반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과정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 풀이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본적인 명사절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promise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약속하다라는 뜻으로 사실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marry라는 간접 목적의 형태가 나오고 명사절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는 이건 무조건 4형식이구나. 마치 텔처럼 그죠? 텔도 4형식, 5형식 다 되죠. 그런데 목적어 있고 투부정사 나오면 걔를 5형식으로 보지만 이렇게 간접 목적어 나오고 명사절 형태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이걸 4형식으로 봅니다. 그럼 4형식을 쓸 수 있는 문장을 쓴 거니까 이상이 없죠. 4번부터 갈게요. remind 제가 실전 동형 수업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remind 3, 4, 5형식 다 되며 4형식일 때는 간접 목적어와 명사절 그리고 5형식일 때는 목적어일 때와 투부정사 반드시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를 꼭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remind가 4형식으로 쓰여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갖고 온 경우죠. 명사절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안에 구조는 완전합니다. 굳이 거론하진 않을게요. 근데 3번을 보시면 3번에 제가 명사절 파트를 얘기할 때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2번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능수동 만들 때 우리 능수동 챕터 공부할 때 이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능수동 챕터에서 얘기할 때 이러한 뭐 believe라든지 know라든지 혹은 mention이라든지 suggest, suppose 같은 단어들은 바로 뒤에 목적어로 명사절을 취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며 이 문장을 가지고 수동을 만들게 되면 이라는 맥락으로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believe는 3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간목 가져올 수 없어요. marry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mary에 대한 다른 얘기에 다른 장치를 붙여줘야겠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얘는 4형식 동사로는 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뒤로 가시죠. 이제 우리 독해로 가볼 건데 제가 이제 모든 지문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간지러우실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글의 주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요거를 좀 보면서 갈 건데 이제 6번 문제였죠, 여러분. 자, 6번에 쟤는 A책형 보고 있습니다. A책형의 6번 주제 문제였고요. 답의 단서를 고르러 가시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문에서 밑에서 6번째 줄부터 쫙 이제 단서가 있어요. 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그 프랑스인이었던 이민자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자. 미국 뉴욕으로 들어왔는데 살다 보니까 뉴욕에는 별의별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순간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인종이 사는 거야? 미국인은 도대체 누구야?
다 외국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멜팅 팟이란 개념 자체가 생겨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이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서 이제 6번째 줄부터 이제 조금 보시자면 In America 제가 여기다 썼죠. Carver Coser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전부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어떤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다 녹아든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느 날 이제 이 나라가 굉장히 크게 바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며 첫 번째로 The first to develop the popular idea of America as that would come to be called melting pot. 우리가 보통 미국이라는 곳이 여러 인종,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색채를 띠는 나라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광로란 뜻의 melting pot이란 개념 자체를 미국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쓰거든요. 그런 의미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지문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2번이었죠. 그래서 이 작가가 멜팅팟이라는 이런 개념을 그의 책에서 이제 발전시켰다라는 문맥이 맞게 됩니다. 자, 우리 12번 보실게요. 자, 글의 흐름으로 봐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넣어라. 뭐 이런 식의 맥락인데 지금 여러분 12번 A책형의 12번 보시면 사지선다 단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을 수밖에 없는 접속사예요. although, 뭐 since, because, in that 다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수준의 단어이며 왼쪽에 있는 dark, bright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지문 안에 단서 위치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dark하고 although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볼게요. 일단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약간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 그거죠. light pollution. 우리가 전등이나 네온 사인 때문에 빛으로 이루어지는 오염이라는 표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죠. 지금 현재 라이트 pollution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대리아하다. 자, 우리가 추정하기로 10명 아이들 중에 8명 정도는 오늘날 태어나는 10명 중에 8명은 이제 충분히 어두워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하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다. 충분히 어두워야지만 encounter 맞닥뜨릴 수가 있겠죠. 하늘에서의 별을. 그러니까 이제 dark라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중간 내용 건너뛰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러한 희망이 그러나 그래도 요즘에는 좀 새로운 형태의 대안책이 생겼다. 그게 바로 astrotourism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없어요. 이 단어는 이게 astro가 천체란 뜻이잖아요. 별. 그러니까 이제 별을 구경하러 다니는 어떤 투어, 관광 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광 코스가 생기게 돼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관광 코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도 일을 하기도 하냐면 주변에 이제 이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라이트 폴루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일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빈칸을 줬고 결국 astrotourism이라는 거는 may not be as luxurious as dom이 아니죠. 제가 보시면 썸이죠. 썸. 죄송해요. 썸입니다. 썸. 덤이 아니고 썸. 일부 어떤 휴가 형태보다는 그렇게 뭐 럭셔리하거나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이라는 문맥이 들어갔어야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고 그 관광 코스를 이용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seem to mind 앞에 부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strotourism이라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 대단하고 어떤 럭셔리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관광객들은 개의치 않고 이용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 1번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우리 13번 갈게요. 이제 제가 순서대로 배열한 부분에 있어서 아예 답의 단서를 이제 배열을 해보자면 리을 디귿 기역 니은으로 가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 맨 처음에 지문이 이렇게 아예 생으로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배열하게 시킬 때 일단 어떤 연도수를 딱 줍니다. 그 연도수를 준다는 얘기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환기시키는 거예요. 어떤 소재를 얘기할 건데 이게 이때 일어난 일이야. 그럼 이런 소재를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겠죠. 2013년에 베이징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 13번 문제입니다. 우리 A책형 13번 문제죠.
자, 2013년에 베이징 도시에서 이제 긴급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말 그대로 굉장히 높은 오염 물질이 대기상에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고, 그 결과 chaos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교통체계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예시로 비행기가 못 떴다,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문맥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어떤 소재를 줬어야지만 이제 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을을 다 찾아주시면 사실 나머지는 이제 배열이에요. 자, 그때 이제 어디로 가셨어야 되는 거냐면 디귿으로 가야죠. 그럼 이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학교와 상업지구 모두 폐쇄하고 정부가 이제 지시를 내리겠죠. 이제 위험하니까 바깥에 나오지 말고 집 안에 있으세요, 얘기를 했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증세, 안 좋은 증세, 예를 들면 뭐 눈물이라든지 계속 눈물 나오겠죠. 먼지 들어가니까. 따끔거리는 눈, 뭐 축농증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단 공기 필터기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게 문을 열심히 닦음으로써 어떻게든 좀 하려고 했지만 이게 거의 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이어지며,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지만 화가 나는 거죠. 저 중국 시민들하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중국이 이제 대기 오염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니까 이제 원인 규명을 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 해결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이어지게 만들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을, 디귿, 기억, 니은이에요. 여러분 단어 좀 잠깐 볼게요. 니은에서 임펠 단어 나오죠. 임펠이란 단어는 무엇이 무엇 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얘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정부로 하여금 to address, 오형시로 쓰였죠. 정부가 to address, 뭔가를 해결하게끔 하게 해라 라는 문맥을 주어가 시민들과 세계 매체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정답을 4번으로 하셨어야 됩니다. 자, 14번 연결어 문제입니다. 자, 연결어는 사실 요거는 은근히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요거를 좀 어려워하셨었어요. 저 타이피컬리냐 아니면 제가 질문 받았던 거는 in some cases를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2번에 on the other hand는 다른 한편이란 뜻이고, 앞뒤 내용 반대일 때 쓰죠. nonetheless의 3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 2번하고 3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된 내용을 이루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2번이 되면 3번도 우리가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2, 3번은 한꺼번에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하고 4번이 남는 거죠. 근데 4번은 일단 될 수가 없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제가 거의 다 적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소설이랑 로맨스 둘 다 상상의 어떤 허구 소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등장인물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나 that's where the similarities end. 이렇게 다양한 상상의 어떤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 장르가 갖고 있는 유사성의 끝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하죠. novels라고 바로 시작해요. novels, 지금 우리가 보통 읽는 소설은 되게 현실적이다. 그런데 로맨스는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노블로 시작을 했으면 너블에 해당하는 얘기가 이어지고 나서 이제 중간에 반대가 돼서 로맨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어떤 친구가 on the other hand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빈칸을 유추하는 연결어 문제는 앞뒤만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 적을 필요도 없었는데 앞을 보시면 로맨스로 시작을 해요. 앞문장이. 로맨스는 리얼리스틱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맨스라는 건 일종의 산문 형태의 어떤 이야기 거리며 굉장히 허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dealt with가 또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죠. 일단 어떤 등장 인물들과 소재 자체가 상징적이고 상상적이며 굉장히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서술이 돼요. 빈칸. 로맨스 소설은 이야기와 굉장히 익저릭하다는 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국적이란 얘기죠. 이렇게 가볼까요?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독자들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적인 부분이 멀리 떨어지고 굉장히 명백히 상상을 요구하는 상상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된 그러한 내용을 다룬다. 그러한 사람을 다룬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앞에 내용이 같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그럼 전형적으로 결국엔 이 로맨스 소설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하셨으면 잘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자, 뒤에 15번 보실게요. 빈칸 추론 매우 쉬웠죠. 매우 쉬웠던 문제. 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definition 관계는 definition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특히 요렇다. 정의를 내리는 뭔가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어떤 행동 동작은 아이들한테는 이렇다. 자, 이게 뭔지 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신조어는 아닌데 often cited이에요. often cited. 자주 언급되는 이 의미예요. 자, 1987년 연구에서요. 자주 언급되는 어떤 실험을 이제 보여줍니다. 5학년 애들한테요. 이제 dictionary definitions 이제 사전 던져주고 사전에 있는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너네 한번 생각을 써봐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the results were discouraging. 그 결과가 되게 실망스러웠대요. 자, 왜 그런 거 봤더니 one child given the word erode. 자, erode가 이제 누운 글씨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erode라는 단어가 원래는 침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침해하다, 침식하다.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받은 아이가요. 이 단어를 받은 아이가 어떻게 썼냐면 Our family erodes a lot 이렇게 썼대. 그럼 이거 직역하면 우리 가족은 많이 침식해요, 침해해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이상하죠.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사전적 의미, 이 사전적인 의미만 따졌을 때는 얘가 eat out, eat away라고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적용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뜻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됐었어야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어떤 문맥적 의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16번 역시 은근히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자, 16번을 좀 헷갈려 하셨을 텐데 정답이 보통 여러분이 어떻게 헷갈리셨냐면 그렇죠. 여기 있죠. 16번에 보통 4번을 하셨거나 1번을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잖아요. 4번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2번하고 3번은 확실히 틀렸죠. 일단 보시면 문맥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국어로 좀 간소화 시켰는데 지문 안의 단서 현대의 은행 시스템이요. 고대 영국에서 기원을 가질 거다. 중략 넘어가고요. 중간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대장장이들은 스스로 어떤 가장 튼튼한 vault, 금고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고를 만들려면 이제 아무래도 튼튼하니까 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대장장이한테 이 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맡긴 다음에 찾아갈 때는 맡긴 것에 대한 돈을 내야겠죠. 말 그대로 일종의 뭐 수수료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돈을 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을 찾으러 왔을 때 대장장이들은 만약에 내가 100g을 맡겼었다면 한 90g만 주는 거죠. 10g은 내가 보관료로 받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영수증을 적어줬대요. 근데 이제 일정 기간 보관해 준 다음에 금의 일부를 다 상환을 하고 수령한테 또 금을 주고 중략 점차적으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금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금을 교환하는 데 쓰이는 시간과 돈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결국에는 대장장이가 끊어준 리시프트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빌렸었고 어느 정도 돈을 받았으면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교환하기 시작했다는 문맥이 들어가야 돼요. 왜 4번이 안 되냐면 4번의 얘기가 여러분 밑에서 보세요. 우리 지문에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죠. 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돈과 육체적으로 이걸 힘들게 왔다 갔다 옮기는 시간 자체가 아니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4번은 그 금을 빌려줬다. 금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금을 가지고 또 이동한다는 얘기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맥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아닌 거고요. 뭐 수수료 개념으로 누군가에게 금을 빌려줬다라는 개념은 사실 앞에는 맥락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began to exchange the goldsmith receipts as payment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자, 17번 갑시다. 17번 역시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푸셨을 겁니다. excuse는 변명이라는 뜻도 있고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집트도 그렇대요. 누군가가 뭐 먹을 거라든지 선의를 맨 처음에 딱 베풀어요. 이거 드실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떡하죠? 예의를 차린다는 이런
예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아, 괜찮습니다. 드세요 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워요. 이집트도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혹은 캐나다 같은 영미권 국가들은 누군가가 권했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어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괜찮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것 자체는 약간 무례하대요.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적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아, 제가 지금 좀 전에 밥을 먹어서 배가 굉장히 불러서요. 다음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이유를 대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익스큐즈가 필요한 거겠죠. 그죠? 좋아요. 18번 갑시다. 자, 문장 삽입 유형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장 삽입하실 부분의 문장을 볼게요. instead로 시작해요. 대신에 라는 얘기는 앞에 어떤 맥락이 있을 수 있으나 이거 대신에 사실은 이거였어 라는 맥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대신에 이러한 직원들, 보통 이런 직장인들이 처음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들이 어떤 집에서의 생활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직장을 느끼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실함이다라고 꼽았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때 이제 앞에 보시면 1번부터 4번 앞에까지의 문장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4번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되는 이 4번 앞에 문맥들은 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초 작업이죠. 보실게요. 1번 뒤에 읽어볼게요. There is clear link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우리가 직장 안에서의 내가 느끼는 만족도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생산성은 굉장히 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이런 만족도는 단순히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에서 기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This culture comprises 보통 이러한 문화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니아함이 make부터 to the so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make a business distinctive 어떤 특별한 사업체를 독특하게 만들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만약에 어떤 한 회사의 직장인들이 자, 네가 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10가지를 꼽아봐 라고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why they love working for these companies is it was notable that 대디아가 굉장히 눈에 띄게 보였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didn't mention pay, reward schemes or advancing to a more senior position.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급이라든지 보상체계, 노후 대비 정책 등등이 중요하지 않더라라고 얘기했대요. 오히려 가장 그들이 대신에 더 중요하게 꼽았던 것이 동료 간의 어떤 유대관계. 진실적인 어떤 관계를 꼽았대요. 라는 게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4번 앞에 있는 문장 한 문장이 큰 단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19번 보실게요. 자, 일치 불일치 문제.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은 나머지 1, 2, 3번에 대한 지문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이 완전히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혼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문 안에서 단서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해석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영국에 오르크니라는 섬이 있대요. 오르크니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요. 영국의 남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개로 갈라진 산발된 어떤 구조의 굉장히 여러 개로 구성된 섬인가 봐요. 근데 이 섬이 어떻게 기술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떤 영적인 실세 기관이 될 수 있었을까를 질문을 합니다. 파워하우스가 실세 기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맨 처음에 예를 들면 You have to stop thinking of Orkney as a remote. 이 오르킨이라는 섬이 좀 멀리 떨어져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For most of history, 대부분의 역사상 오르킨이라는 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해상 중심지였고 어디서나 어디에서로 다 어디나 갈 수 있는 해상 중심지였대요. 그리고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래요. 굉장히 땅이 비옥하대요. 왜 그런 거 봤더니 in Britain and surprisingly mild climate 일단 기후도 좋고요. 그리고 Gulf Stream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Gulf Stream 이건 멕시코 만류예요. 멕시코 만류가 지나가는 굉장히 비옥한 물을 받아서 땅이 비옥해졌다라는 문맥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4번에 맞는 문장을 고르시는 거였죠. 오르킨이라는 이 섬 자체가 굉장히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지리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어떤
그죠? 자원이 풍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으로 가야죠. 4번밖에 없죠. 그래요? 자, 20번 갑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마지막에 제목 찾기 문제. 마지막에 20번이 제목이니까 사실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쪼들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문 안에서의 단서의 위치는 사실 뭐 위에서 세 번째부터 이제 여러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 집중이 되셨을 텐데 쭉 그냥 끝까지 이어지죠. 자, 봅시다. 우리가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펄치먼트가 양피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제 보통 이집트가 같이 떠올리게 될 텐데 파피루스나 혹은 이런 양피지 같은 것이 다 두루마리 형태로 가로나 혹은 세로로 다 펼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으나 보통은 가로로 썼대. 이렇게 얘기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 중간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The horizontal 이렇게 가로예요. 가로로 양피지를 이렇게 펼치는 거 있죠. 펼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scrolls could be quite long. 이거를 두루마리 형태로 한 것 자체가 좀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펼쳐보면 내용을 쓰다가 계속 말겠죠. 계속 짧은 식의 문장만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길게 적으면 한 문장 끝나고 또 문장 이어서 적을 수 있으니까 쫙 읽을 수 있잖아요. 가독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가로로 적는 게 좀 더 좋았대요. 저 또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뒤에 이어져서 또 얘기합니다. That way the reader could unroll one side and roll up the other while reading.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쪽 부분을 읽을 때는 이쪽은 이제 말아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constant need to re-roll the scroll was major disadvantage라고 얘기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롤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하며 일단 또 불편한 점이 있죠. Impossible to jump to various places in the scroll the way we skip to particular page of the book.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은 내가 원하는 책 내용만 막 찾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스크롤로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쫙 가로로 적게 되면 내가 찾는 내용이 어딘지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편했대요. 그럼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단점에 대한 열거를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스크롤, 두루마리 형태로 뭔가를 종이를 말아서 어떤 양피나 이걸 말아서 읽어냈던 부분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됐었던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생각보다 작년에 치렀던 서울시 문제보다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었기 때문에 평이했었어요. 평이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덜 떨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지만 일단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제 열심히 집중을 하고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좀 약간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고 좀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원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푹 쉬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달려서 우리가 마무리를 또 잘 해봐야겠죠? 고생하셨고 우리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